네, 다음 달부터 우리 국민 1,150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일부 백신 물량 부족 문제를 비롯해 안전성 이슈까지 해결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문영민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10개 중에 7개, 2분기에 맞는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비율입니다. 의존도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백신의 수량은 넉넉하게 비축이 돼야 하겠고 안전성 문제도 없어야겠죠. 정부가 계획한 2분기 접종 대상자는 1,150만 명에 이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64세 이하 만성질환자,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등이 2분기에 접종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계획해놓은 접종 목표와 달리 확보한 백신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정부는 2분기에 아스트라제네카 460만 명분, 화이자는 350만 명분, 총 810만 명분을 확보했지만 접종 대상자에 비해 340만 명분이 부족합니다. 백신 종류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310만 명, 화이자가 30만 명분이 각각 모자랍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간격을 늘렸기 때문에 2차 접종분을 비축하지 않고 바로 1차 접종분으로 활용하는 등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2분기 백신 접종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아스트라제네카의 안전성 문제인데요. 유럽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25명에서 혈액이 응고되는 혈전이 나타났고 9명이 사망하자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등 20여 개국은 예방적 차원에서 백신 접종을 중단 또는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의약품청은 현지 시간 18일 혈전 생성과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위험보다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접종을 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접종을 일시 중단했던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양병원 환자가 이 백신을 맞고 사망한 후 부검 소견에서 혈전 발생이 확인됐고 또 20대 국민이 백신 접종 이후 혈전증 소견이 나오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이 백신을 두고 이상 반응 그리고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중단되거나 논란이 지속된다면 정부가 계획한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국내에서 진행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며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신속하게 소집해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끊이지 않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잡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더나와 얀센, 노바백스 등 정부가 계약한 다른 백신들이 2분기에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분기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제기되는 우려들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과 관련해 의료계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번에 이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혈전 생성과 관련성을 좀 명확하게 배제할 수 없지만 이런 위험보다 이익이 더 크다 이렇게 밝혔는데 유럽의약품청의 이번 결정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새벽에 이제 발표문을 제가 이제 자세히 분석해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반 인구에서 혈전 생성률보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에서 혈전 생성률이 뭐 더 높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본 관점에서는 접종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것이 예. 위험보다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제 접종을 권고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이제 55세 이하의 이제 특히 여성에 있어서 전발성 혈관 내 응고증, 그러니까 혈관에 이제 혈전이나 혈소판 감소증 발생 환자나 또는 이 혈관의 특히 정맥 내 혈전 생성률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 인과성을 지금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반 인구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고 앞으로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좀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좀 젊은 층에서는 여전히 좀 혈전 생성과의 이제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이제 더 계속한다고 이제 발표했습니다. 예, 일부 좀 주의를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서를 달았군요. 이 혈전 생성이라는 게 이 백신과 이 혈액이 굳는 그런 현상을 말한다고 하는데 실제 이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가능은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이제 지금 시판되고 있는 백신이 한 뭐 거의 30가지 정도 가까운데요. 예, 백신 접종으로 혈전이 부작용으로 나오는 경우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의외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19에 걸리면 중증 환자의 경우에 이제 혈전이 생기고 또 출혈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사망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오히려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돼서 혈전 생성이 예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데 이번에 네. 이제 유럽 사례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백신으로 새로운 백신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1월 초부터 영국에서 처음 접종을 해서 새로운 백신이다 보니까 의외의 이상 반응,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부도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계속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좀 명확하게 해소가 됐다는 느낌이 아닌 상황인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뭐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백신을 맞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는 유형이 있습니까? 일단은 뭐 고령자, 뭐 기저질환 환자분들은 코로나에 걸리면 중증 사망 위험이 높으니까 이 백신 접종의 이득이 월등하게 있어서 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예, 이제 젊은 분들의 경우는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질병청 중심으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가 이제 열려서 아마 심의를 통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이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해서 개발 단계에서부터 사실 논란이 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인데 때문에 좀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이 시점에서 뭘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뭐 겪어보지 않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고 이제 백신도 빠르게 개발되다 보니까 또 백신 접종이 굉장히 중요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접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예, 단지 정부에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이제 이상 반응, 혈전이나 사망이나 이런 사례에 대해서 이제 투명하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빠르게 이제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소통 노력으로 이제 백신에 대한 안전성, 신뢰가 높아져서 접종률을 높이는데 이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투명한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였습니다.